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8과 1, 한국인의 교육관, 과제 2, 듣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모범생들이라서 별로 벌을 안 받고 살았나? 자, 여러분이 받았던 혹은 친구들이 받았던 체벌 기억이 있나요? 자, 체벌이 여러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이런 잘못했을 때 받는 벌, 체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논평을 듣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0쪽입니다. 1번. 다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잘못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먼저요, 결과표 보겠습니다. 학교 체벌을 받은 경험 보면 일단 자주 있다가 15.8%, 그리고 가끔 있다가 63.8%로 체벌을 받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겠죠. 자, 체벌을 받은 사람이 총 79.6%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체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 없다가 20.4%가 됐네요. 자, 그리고 학교 체벌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요? 일단 창피하다 32.4%였고요. 선생님이 무섭다고 느낀 사람들이 27.3%, 반항, 반발심이 생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2.8%. 그리고 선생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낀 친구들이 17.5%였습니다. 자, 우리요, 이 결과를 분석하는 말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설문조사 대상자가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죠.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자주 있는 사람, 가끔 있는 사람, 모두 체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15.8%, 63.8% 합치면 아까 우리 계산했던 수치 79.6%가 나오죠. 자, 79.6%라는 수치 가지고 어떻게 말해볼 수 있죠? 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79.6%가 학교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자, 뒷부분에 학교 체벌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느낌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았던 대답, 창피하다와 그리고 선생님이 무섭다, 이 두 개를 먼저 결과 말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 결과는 뭘 말해주는 거죠? 네, 체벌이 별로 안 좋다. 부정적인 영향들이죠. 다 체벌받고 나서 창피하고 선생님이 무섭고, 체벌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 못하고, 자, 창피하고 선생님이 무섭고 반발심이 생기고, 이거는 부정적 영향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말해보겠습니다. 체벌을 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가장 많은 32.4%가 창피하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 무섭다. 27.3% 등으로 체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로 결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체벌 경험은요, 각자 너무 다를 테니까요. 중국이 한국보다는 체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대에는 체벌이 중국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한국도 이미 법적으로 금지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 경험은 각자 생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2번입니다. 2번.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다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1번에서 일단 체벌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체벌은 왜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 화면 통해 보겠습니다.
자, 매우 효과가 있다 8.3%.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61.7%네요. 자, 이거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체벌의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 70%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절반 이상이네요. 자,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믿는 거죠. 28.1% 되겠습니다. 자, 효과가 있고 없고는 각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과 소개할 때 자, 70%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뒷부분에 반면 붙인 다음에 효과가 없는 결과,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결과 속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70%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28.1%만이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했다를 조금 강조해줬어요. 자, 따라서 뒷부분에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믿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말하면 되죠?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뒷부분에요. 문제 제기 한번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 3번부터 이제 체벌 찬반에 대한 토론 진행할 거거든요. 자, 이미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가 됐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벌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체벌을 했다 하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반응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금지되고 체벌이 안 좋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법적으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 체벌이 필요하다, 아니다, 없어져야 한다라는 찬반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이런 현황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체벌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과 체벌은 아직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역설하는 입장의 토론이 치열합니다. 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1번에서 체벌이 일단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살펴봤고 지금 2번에서는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믿고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고 입장을 나누어 체벌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체벌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체벌이 필요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성 입장. 아니야, 체벌 필요 없어,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 입장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장 정하셨나요? 먼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찬성 입장의 친구들. 자, 한국문화권의 한 교육적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네, 찬성할 수 있겠죠? 전통 유교적 방식이 반영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적 방식의 하나로 본다면 네,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또 인성교육을 할 수 있죠. 체벌로 인해서 뭐가 바른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명확히 구분 지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 인원의 통제를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어요. 한 교실에 많은 인원이 있고 어쨌든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데 네, 만약에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안 준다면은 네, 전체 통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육의 권리, 교육의 권한, 또 선생님의 권리 이런 걸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 주장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반면 반대하는 친구들은요.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우리 1번의 부정적인 결과 봤었잖아요. 창피하다, 자존심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 점점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죠. 뭔가 교사가 교실 안에서 뭔가 왕이고 뭔가 권력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평등한 학생들과 수평적인 그냥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벌은 이러한 현대사회에 교사의 역할을 비추었을 때 교사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체벌로 인해 학생들은 인권 침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또 체벌 반대하는 친구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체벌 단기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창피하고 하니까 당장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기적인 효과는 바로 있겠으나 꼭 반드시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겠죠. 자,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주장,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 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브레인스토밍한 찬성 입장의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기다가 자, 그냥 주장하고 이유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줘야겠죠? 뒷받침 사항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장의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다 이 말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해 보면요. 필수 불가결적이다로 말해볼 수 있겠어요. 자, 필수 불가결적 명사거든요. 자, 이라는 입장으로 뒤에다가 이 주제에 찬성한다라는 체벌에 찬성합니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학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수 불가결적이라는 입장으로 체벌에 찬성합니다로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근거 1입니다. 자, 체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뒷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붙이면 돼요. 자, 우리 이유 중에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붙여볼게요. 체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교육 내에 많은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주면 되겠어요. 자, 뒷받침 사항으로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되죠. 만약에 체벌이 없을 경우 학생들이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보여주면 돼요. 자,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벌을 안 줬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화면 보고 따라 말해주세요. 만약 조직 내에서 규율을 어겼거나 통제가 되지 않아 전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조직 내 규율이 와해되고 전체를 통제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 구체화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찬성 입장 얘기해 줬으면 이제 반대 입장이 반론 들어가야겠죠? 자, 반론 문제 제기해 주겠습니다. 먼저 앞에 찬성 입장이 주장한 통제를 위한 체벌에 일리가 있지만 하지만 문제 제기해 줘야겠죠? 자, 통제를 위해서 행해지는 체벌이 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로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통제를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를 위해 행해지는 체벌이 과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조금 고급스럽게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 주장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 표현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입장으로 앞에 반대하고 있죠?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로 출발해서요. 자, 이 입장은 결국에는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저는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체벌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근거 1입니다. 자, 우리 아까 문제 제기할 때 그 이유를 들었죠? 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우리 근거 정리한 것 중에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거 붙여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로는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해줄게요. 자, 이제 근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뒷받침 사항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걸 말해줘야 돼요. 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자, 잠깐 학생들이 공포를 느끼고 또 창피해가지고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아까 1번에서 체벌을 통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반발심이 생긴다라고 답한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호관계의 그 유대감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 말을 안 듣겠죠. 자, 그럼 장기적인 효과가 결국에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체벌을 통해 학생들이 일시적인 창피함이나 공포를 느끼고 잠시 통제되는 행동을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체벌로 인해 학생들은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형성을 해쳐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의 반론 제기하면서 다시 주장해 줘야 되거든요. 자, 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죠. 반대 입장에서요. 그거 부정해 줘 볼게요. 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정해 주면 돼요. 자, 꼭 그렇지도 않다를 말해주면 되겠어요. 다른 시각과 현상으로 볼 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음에 자, 이제 주장해 줄 건데 이번에 주장 앞에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붙여서 말해 줄게요. 자, 체벌은 전통적 유교 방식에서 온 우리 문화권의 인성교육의 하나다를 근거로 들어볼게요. 체벌은 전통적 유교적 교육 방식에서 온 우리 문화권의 인성교육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볼 때 장기적인 효과가 없었다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 인성교육의 일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벌은 필요하다 주장했어요. 자, 그럼 이제 뒷받침 문장 붙여서 조금 더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겠죠? 서양에서도 대부분 체벌 안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서양 얘기고 한국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왜 우리 계속 토론하고 있어?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잖아.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 이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이미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미 법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체벌 찬반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유교적 교육 방식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다를 말해줬어요. 자, 다시 반대 입장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쵸. 전통 문화적으로 볼 때, 그래, 우리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도 뭐 맞기는 맞아 하고 인정부터 해주시고요. 자, 하지만 현대사회가 변했잖아를 말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행해져 왔고 그 효과가 인정되어 왔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현대사회의 교육 현실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장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 교육 현실에서는 체벌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로 체벌 필요 없다니까 주장해주고요. 자, 이유, 근거 붙여줘야겠죠? 그 이유는 뒷부분에 지금 현대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도 변했다. 학생들을 서포터하는 교육 전문가, 인성 전문가로 이미 변했다 말해볼게요.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서포터하는 교육, 인성 전문가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뒷받침 문장입니다. 체벌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교사의 역할을 비추었을 때 교사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과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체벌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수직 상하관계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토론 진행해봤고요. 계속해서 4번입니다. 다음 라디오 논평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라디오에서 논평 듣고서 논평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체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기 보니까요. 체벌의 존폐, 체벌이 필요하냐, 없어져야 되냐. 그리고 체벌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 아니면 교육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아니면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 회복. 자,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2번, 체벌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논평에서 계속 아마 체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잘 듣고 5가지, 벌써 2개는 나와 있죠? 5가지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가정의 체벌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보면 체벌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체벌은 교사나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나 적개심을 유발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울, 소외, 알코올 남용, 자살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체벌이 있더라도 자녀가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체벌 자체보다는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 관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사가 자기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교사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을까요? 이는 학생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교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했는지, 우리 사회가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가 없는 교육 환경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지요. 따라서 체벌에 대한 논의보다도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또한 교사는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면 체벌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 논평 부분 첫 번째 단락에서요. 화면 봐주시면은 자, 이 부분 들어주셨었죠?
자,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했어요? 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봤죠? 논평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자, 이 부분 단어가 조금 복잡했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반발심, 적개심, 유발하다, 인격적, 모욕, 통제하다, 소외, 남용.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체벌의 부정적 영향 다 정리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사나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나 적개심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통제를 위해서 폭력 사용해도 된다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심리적 문제인 우울, 소외, 알코올 남용, 자살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단락에서는 하지만 체벌이 완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오죠. 자, 먼저 단어 확인해 볼게요. 일관성, 훈육, 비행. 자, 체벌도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였죠? 네,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훈육한 가정에서 자녀가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요, 시사하는 바는요? 네, 체벌 자체보다는 애정과 믿음이 중요하다였죠. 자, 이런 긍정적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체벌에 대한 시사점은요? 학생이 체벌을 받을 때 교사의 애정과 체벌 목적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학부모 또한 교사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며 또 교사의 태도, 체벌을 가했을 때의 교사의 태도, 또 가르칠 때의 교사의 임하는 자세 등 모두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체벌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본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본인들 역할에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존폐. 자, 현재 가장 시급한,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자, 따라서 이 논평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죠? 네, 체벌 존폐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1번. 이 논평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찾아주면요. 4번이 되겠죠.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자, 그리고 2번. 체벌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다 정리했었죠? 자, 3번부터 가면은 네, 폭력의 정당성 부여. 통제를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됨. 자, 정서 발달 저해. 5번. 우울, 소외, 알코올 남용, 자살 등의 가능성을 높임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어떤 경우에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체벌이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바람직한 체벌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논평에서 이미 결론 제시했죠? 상호관계에서의 신뢰와 존중을 보일 때 이 체벌이 효과가 있는 게 될 거고요. 또 폭력적 체벌이 아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신적 체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이요. 최근 현황. 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벌의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 속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바람직한 체벌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체벌에 대한 첫 번째 생각 정리해 볼게요. 자, 상호 간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고 했죠? 자, 우선 바람직한 체벌의 조건으로는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상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상호 간 관계가 돈독하다면 학생 또한 체벌을 받을 때 교사의 애정과 체벌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 또한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무자비한 체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폭력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해주고요. 자, 두 번째 체벌 방식은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인성교육을 행할 수 있는 정신적 체벌이죠. 자, 말해볼게요. 또한 바람직한 체벌은 폭력이 전제가 아닌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인성교육을 행할 수 있는 체벌 방식입니다. 폭력이 전제가 되는 한 체벌은 언제나 존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도 최근 폭력은 정당화되는 이유를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 중에 체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단원 8과 2단원에서는 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